네, 반갑습니다. 9월 14일 화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다 올라가네요. 자,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이 좋았던 탓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많이 내렸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 그런 것들도 작용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자, 시장에 대한 상황들은 급락 이후에 상승, 하락, 상승 반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 차트 통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요. 자, 수급은 일단 거짓이 없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차트는 다 속일 수 있어요. 이것도 속이고 저것도 속이고 뭐 재무제표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는데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걸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차트상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거, 수급 동향이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 투자에 대한 분석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본격 반등이냐? 뭐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일단은 제법 올라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 하이닉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수익률이 제법 또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8%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원래 단기적으로 원래 우리가 생각했었던 목표 주가대가 이제 11만원 정도였는데 108,000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보고요. 오늘은 또 리오프닝 관련주, 그러니까 경기가 재개됨에 따른 그런 수혜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일단은 어제 저점 잡아내고요. 오늘 반등,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3120 정도만 올라가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죠? 네, 어제 3128이었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3140, 이 정도만 올라가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더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갭 상승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락 이후에 상승, 그 다음에 재상승인데 이렇게 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쌍바닥 형태의 모습이 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위쪽 저항 라인 때 또 3200포인트 때 저항이 있죠. 그래서 보통 시나리오는 이렇게 됩니다. 급락 이후에 상승, 그 다음에 내려서 다시 올려주고 또 다시 내려주고 이렇게 횡보가 나간다고 그랬죠.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그냥 바로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바로 올라가면 쌍바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횡보가 들어가면서 뭘 하느냐? 물량을 뺏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지쳐요. 지치기 때문에 LIC 안 할래. 그러면 막 집어 던지는 사례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량을 뺏어가는 형태, 그런 느낌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전자나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횡보냐 아니면 쌍바닥을 잡고서 올라가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점은 32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200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 이후의 상승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포인트를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공격적인 매수라거나 아니면 비중을 확대한다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요. 시장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내려섰다가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모양새가 코스피보다 강력하지 않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려갔다가 반등을 해줄까 말까 하는 그런 형태로 옆으로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양 상태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코스닥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겠죠. 또 코스닥의 지지 라인 때는 코스피하고는 다르게요. 위쪽 라인 때 1020포인트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나쁘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 주에 안 그래도 이제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올라왔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풀이하고 집중적으로 매수한다거나 그렇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에 대한 부분도 계속 체크하셔야 되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제 경제 지표들이 그다지 썩 좋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있어요. 근데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게 되면 테이퍼링이 뒤로 밀리난다.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줄 것인지는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응들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수급은 제가 속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 물론 이제 거래량도 속일 수가 없겠습니다만 수급 같은 경우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살짝 이제 거짓말처럼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속임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서
털어내는 것과 이제 단기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의 물량들 조사하게 되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흐름을 일정 기간 동안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게 되시면 거의 대부분 이 종목 또는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아실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 연기금, 그 다음에 금융투자 전부 다 순매수예요. 오늘 매수만 하더라도 다 합쳐서 7천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물량을 코스피에서 개인들에게 뺏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물량들이 어디로 갔느냐? 코스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 자, 이게 되게 소름 돋는 이야기죠. 자, 대형주 지쳤죠?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 조금이라도 반등 줄 때 팔고 빨리 코스닥으로 넘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은 또 고점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에 자꾸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은 자꾸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잘 해결이 되고요. 또 좋은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그 시총 상위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볼게요. 1.7%대 상승입니다. 단기적 저항대가 78,000원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상승이냐 아니냐는 일단은 한번 옆으로 서거나 아니면은 이제 돌파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매수는 제가 두 번을 들어갔거든요. 지난 72,000원대 여기 저점에서 들어갔어요. 두 번 다 저점에서 들어갔고요. 하이닉스도 완전 저점에서 들어갔었죠. 네, 하이닉스 완전 저점에 들어가서 지금 수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 종목군에 대한 매수 포인트는 두 번이 들어갔어요. 두 번이 들어갔는데 지금 두 번 다 해가지고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상황이 이제 단기적 상승까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들어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 삼성전자는 8만원대,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어도 12만원대 이상은 올라가 줘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왜냐면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 저항을 넘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추세가 이렇게 하향 곡선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1만 5천원, 12만원 정도까지는 가야지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추세를 본다라면은 이렇게 계속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8만원 넘어가야지만이 뭔가 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기술적 반등, 단기적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량을 접근해 놓고 실제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떨어지죠. 자, 하지 말라고요. 네. 이 말씀 드리잖아요. 하지 마시라고요. 안 하시는 게 일단 좋은 거예요.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당할 일이 없어요. 리포트 이런 거 보면서 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왜 떨어지는 거지? 지들이 팔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외국인이나 이쪽에서 또 팔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결국 반대 매매되고 저 밑바닥에서 내가 못 참겠다 털고 나면 걔네들 또 들어와가지고 물량을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얘네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당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서 빠져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투매까지 다 만들어내고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조금 들어오면 좋겠는데요. 35만원 정도 들어오면은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죠? 자, 쭉 진행되는 모습인데 요거 좀 떨어지는 모습이 어제 좀 올라가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오늘 자동차도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자동차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그런 모습들. 뭐 특이점은 없어요. 특이점 없는 상태이고 NC소프트 한번 더 볼까요? NC소프트 0.5% 뭐 아직 멀었어요. 이것도 네 아직 뭐 뭔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멀었죠. 자, 대한항공도 4% 올라갑니다. 네 맞죠? 역시 항공주 이게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을 포함되기 때문에 오늘 뭐 여행주 모두 투어도 짠 하고 올라가는 모습. 오늘 장중에 한 7%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단일 상승은 높죠. 그 다음에 강원랜드도 오늘 강력한 상승 또 보여주고 있는 이 추세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도 오늘 네 4%대까지 올랐던가요? 네, 4.5%까지 올랐었네요. 분위기 좋아지고 있죠?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을 본다면, 이제 뭐 용평 리조트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숙박, 그 다음에 뭐 카지노, 여행, 항공, 뭐 소비주 등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목표 주가가 좀 세게 나왔어요. 지금,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이야기하고 더 간다 자꾸 바람 불어넣게 되면 약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가 어제 외국인들 매도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 수급이 변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으면 개인들이 사서 올리는 건데 이쪽이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막 치고 들어가게 되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변동성이 커지지만 초기 시점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니까 전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매수 절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물러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LNF라든지 첨보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도 일단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 또 내가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다. 내가 보유하는 입장이 되면 아직은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괜찮아요.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는데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리스크가 상당히 따라온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특별히 빠지는 것도 없고요. 괜찮은 그런 흐름들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딱히 걱정하실 만한 그런 이유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투자자발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지금 기관 쪽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한항공, KB금융, 기아, 현대차, 하나투어도 오늘 좋죠? 9.7%. 와, 하나투어도 좋은 종목이에요. 1등이잖아.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매도는 이제 후성을 좀 매도하고 있네요. 이제 단기적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보시스터즈도 오늘 한 번 더 올라갔는데, 네, 어제 상한가, 그 다음에 오늘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약간의 차익 실현, 단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현대제철도 조금 내리고 있어서 오늘 철강주들이 단기적 강세 보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네,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자, 외국인 볼게요. 외국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이버 역시 팔고 있죠. LG화학 팔고 있죠. SK케미칼 네, 역시 팔고 있고 파는 것들은 잘 내려가요. 쭉쭉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LNF 팔고 있죠. 천보 팔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에코프로비움 오늘 매수를 다시 들어오네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죠. 아까 기관들 한번 볼까요? 기관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움이 오늘은 안 보이네요. 조금 이따 오후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오전에 지금 일단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비움 아까 어디 갔죠? 네, 여기요. 네, 아직은 뭐 200억 정도, 240억 정도 매수 들어온 거라서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상황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개인들이 많이 치고 들어온다라고 한다라면 상당히 이제 부담되지만 이렇게 외국인이 같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부담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역시 매수할 자리는 아니지 않겠느냐 볼 수 있겠죠. 네,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 또 괜찮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겠죠. LG화학만 지금 계속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SK이노베이션도 약간은 좀 좋아지는 듯한 느낌인데 이게 유가가 상승한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가 상승에 대한 정제 마진 등등이 가지고서 진행되는 건데요. SO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죠. SO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석유 관련주들 정제 마진을 통해서 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과 NC소프트 매도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아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캐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괜찮아요. 오늘 시장 괜찮고요. 뭐 느긋하게 즐기시면서 네 시장의 상승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려갈 때도 겁먹지 말고요. 올라갈 때도 흥분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네, 저 흥분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형수님이 팝주걱으로 귀싸대기를 때릴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따가 13시 30분 점심 식사 드시고요. 네, 무료 방송에 오시면 저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13시 30분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